안녕하세요. 동네 아저씨입니다. 보실 차트는 세계 석유 수급 추이 및 전망입니다. 보시다시피 코로나 이후 2020년 4분기 기점으로 수급과 공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2분기 기점으로 공급과 수요의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19년도 12월 사우디 아람코 상장을 통해 미국과 사우디는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우디는 19년도 12월 이후 테슬라 지분과 루시드 100% 지분 보유를 통해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였습니다. 원유 카르텔 수장격인 사우디와 미국이 19년도 12월 기점으로 대립해서 공동 스텐션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은 하나입니다. 공급은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 비원유 생산국으로선 씁쓸한 포지셔닝입니다. 이것이 공급과 수요의 격차가 생기는 이유 중 하나이고, 두 번째는 나라별 군수물자 비축에 따른 격차가 생기고 있다는 가설입니다. 최근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으로부터 군수물자 비축유를 사용할 것을 권유하며 중국 등 비축유 사용할 것을 같이 권유하였습니다. 이것은 동맹국을 통한 비축유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 8월에 발생한 레바논 폭발 현장입니다. 레바논은 이 폭발 이후 아직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부 무능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 위의 정부, 정부 위에 군림하는 갱의 나라 엘사바도르입니다. 이름처럼 도론나라입니다. 화폐 가치가 똥값으로 전락하자 정부를 겁박하여 비트코인을 공식 화폐로 인정해버린 무시무시한 나라입니다. 여기에 갱들은 비트코인 지분 5% 이상 소유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가 세계 최초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공식 화폐로 채택하고 일상에서 사용한 지 꼭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사우디보다 매장량 3배를 가지고 있는 세계 최대 산유국인 베네수엘라는 정부 무능, 나태, 부패, 망하기 좋은 삼박자를 모두 갖춘 덕분에 지옥으로 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노르트 스트림 2 가스관 사업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드디어 잠자고 있던 불곰이 깨어났습니다. 중국과 손을 잡고 독일의 뒷거래를 통해 유럽의 수장격인 독일을 좌지우지하며 유럽을 잠재우고 중국의 대만 침공의 틈을 노려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불곰국인 러시아입니다. 나토, 미국 동맹국들에 대한 경계심이 크게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며 저는 이미 올해 3, 4월부터 무기 관련 원자재 수급의 움직임에서 tukso한 상함임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2가 완공되면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동맹국들을 규합하면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72년 전 공산당은 유혈 투쟁 끝에 중국을 장악했습니다. 중국은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마오쩌둥, 덩샤오핑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중국 3대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 세 번째 역사 결의 채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국입니다. 시진핑의 금융 불균형의 정립을 통한 규제가 진행되어 많은 국민들의 아성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임기 연장을 위한 카드로 대만 침공이라는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국입니다.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재장악한 지 만 3개월이 됐습니다. 저는 사실 이 모든 상황보다 이 탈레반 신 IS 이들이 뭘 할지 너무 무섭습니다. 9.11 테러 이후 IS는 늘 뉴스에 나와 테러의 공포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아프간 철수에는 탈레반과 어느 정도 약정은 있었겠지만 수년간 해온 그들의 주태를 보면 또 다른 9.11이 발생되지 않으리라 판단되지 않습니다.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일시적으로 늘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임시 조치이긴 하지만 이번 합의로 당장 국가 부도, 이른바 디폴트 사태는 피하게 되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뉴욕에서 김종원 특파원입니다. 미국은 참 특이한 나라입니다. 정부가 FOMC로부터 대출을 받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자기 스스로 디폴트를 합니다. 현재 많은 부채로 인해 9월달 양측 여당, 야당 정부가 합의하여 12월 3일까지 연장을 한 상태입니다. 12월 3일까지 갚아야 할 27조 달러, 12월 16일까지 상한과 계획안이 FOMC 채택이 되지 않는다면 미국은 또 한번 디폴트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미국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전쟁이란 카드와 달러 수급 조절이 있습니다. 부디 그들의 선택에 평화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나라는 12월 32일까지 미국과 스와프한 달러 76조가량을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른 여러 블랙 투자사들이 11월 초부터 채권시장, 환율시장을 판을 흔들어 보고 있는 상황에서 11월 초 정부가 채권시장 4조를 투입하여 잘 대처를 하였으나 현재 또다시 11월 초 시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세계는 지금 역사의 반복에 순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늘 역사는 역병과 전쟁을 했습니다. 부디 큰 전쟁이 없기를 기도드립니다.